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또 뵙습니다. 조미료 3차인가요? 오늘? 네, 세 번째 방송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핵무기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종류의 무기가 들어왔나 이런 얘기를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까지는 한반도에 이제 핵무기가 들어온 시기 네. 58년도는 이제 알려졌었는데 뭐 새로운 내용이 더 있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한반도 어느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 양의 또 어떤 종류의 무기가 들어왔나 이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네.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얼마나? 네. 네. 1950년대 후반부터 1967년까지 최고 2,600기에 달하는 다량의 핵탄두가 한국과 오키나와에 배치됐다라는 게 2010년 CIA 비밀 해제 문서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과 이제 이 일본을 하나의 지역으로 그렇죠. 계산을 했나 보네요. 네. 지금 보면 뭐 몇 년도에 뭐가 몇 년도에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한국과 오키나와면 한국에 몇 개고 오키나와에 몇 개인지는 여기서는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1975년 5월 30일 미 하원에서 델모스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천여 발의 전술 핵무기와 54대 핵 폭격기가 한반도에 배치됐다. 이건 한반도예요? 네, 한반도에만 이렇게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2005년에 최성 의원이 미 국방부와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서 국회에서 이제 폭로한 거죠. 1958년부터 1991년까지 그러니까 최초 핵무기가 배치돼서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이 나왔던 91년 사이에 네. 어떤 핵무기들이 들어왔었냐. 11종류의 핵무기가 16개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왔고 1983년에는 최소 249개, 1985년에는 최소 151개가 배치돼 있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최성우는 지금 이제 파주시장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 2005년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확보한 자료를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시대 순으로 좀 보면 1958년 1월에 이제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어네스트 존 지대지 로켓과 280mm 핵 대포 이런 것들이 배치가 시작됐고요. 1967년에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전술 핵무기가 사상 최다 950기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보면 이제 한국과 오키나와에 최대 2,600기 정도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한 3분의 1 좀 넘는 수가 한국에 들어왔고 3분의 2 정도가 이제 오키나와에 배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이게 있겠죠. 이제 그 최대 그 숫자가 배치됐다 이런 거는 계속 누적인가요? 기존에 58년도에 있었던 걸 그대로 두고 그렇죠. 67년도에 새로 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빠진 것들도 있고 더 들어온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다음 1976년에는 일부 미사일과 로켓이 철수를 시작했고 전술 핵무기가 540기로 감소가 됐습니다. 1977년 하반기에는 오산 공군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소를 폐쇄를 했고요. 1985년에는 전술 핵무기가 150기 정도로 감축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8년부터 시작해서 67년까지 쭉 올라갔다가 67년부터 85년까지는 다시 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 자료도 미국에서 공개한 자료인가요? 그렇죠. 정부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런 핵무기 연구하는 민간 단체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무기가 배치됐는지 알아보죠. 네. 처음 들어온 게 어니스트 존 지대지 로켓이죠. 그다음에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 지금 사진에 보여 있는 이게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원래 크루즈 미사일은 사실상 무인 비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거고요. 핵 지뢰 ADM이라고 해서 이거는 땅에 묻어놓고 원격으로 폭파시키는 그런 이제 핵무기죠.
그다음에 280mm 핵 대포와 203mm 곡사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1958년 1월에 처음 들어온 건 어니스트 존 로켓과 280mm 핵대포다 두 가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자료에 따르면 이런 다른 무기들도 더 있었다라는 자료도 있는 겁니다. 그 영상이나 사진에 그 공개했던 게 어니스트 존 그 미사일이죠. 그렇죠. 그것만 들어온 줄 알았었는데 여러 종류가 들어왔네. 네. 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비유도 폭탄이라고 해서 이건 폭격기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유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잘 조준해서 적정한 그 데 일본에 떨어졌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이죠. 1960년 7월부터 63년 9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왔던 미사일이 라크로스와 서전트라는 두 종류의 지대지 미사일이 들어왔습니다. 네. 1961년 1월에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들어왔는데 이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로도 쓸 수 있고 지대공 미사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니스트 존과 기존에 있던 미사일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개량했다 더 좋은 무기로 교체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저 이제 나이키 허큘리스라고 하니까 허큘리스는 우리가 흔히 쓰는 헤라클레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무기에다가 이상한 이름 붙이더라고. 네. 그렇죠. 자 여기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건 데이비 크로켓이라고 해서 지대지 미사일인데 1962년 7월부터 68년 6월 사이에 반입이 됐던 거고요. 잘 보면 이 상당히 작은 폭탄입니다. 사람이 거의 이제 들고 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무거워서 혼자 들고 쏘는 건 아니고요. 차량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기도 상당히 작고 사정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걸 쓰진 않죠. 너무 가까이서 터지기 때문에 아군도 방사선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 표시를 보니까 이제 그 핵무기 표시로 돼 있네 앞에. 네. 그리고 뭐 장난스럽게 하이데어 뭐 이런 것도 써놓고. 1964년 10월에는 155mm 곡사포도 들어왔습니다. 최성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 군산 미 공군기지에 어떤 미사일들이 들어왔었나, 어떤 무기들이 들어왔었나가 이제 좀 공개가 됐는데 비유도 폭탄 192개, 그다음에 어니스트 존 지대지 로켓이 80개. 이걸 포함해서 지대지 미사일이 총 92개가 들어와 있었고 나이키 미사일 144개를 포함해서 236개 이상의 지대공 미사일 25개에서 50개 정도의 핵 지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총 453개 이상의 핵무기가 군산 미 공군 기지에만 배치돼 있었다. 일단 여기 안에서만 있었던 거 전체 전국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그 기지 안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네. 1974년 3월에 에이브람스 미 육군 참모총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제한적인 핵전쟁을 위해 현대화한 전술 핵무기인 랜스 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랜스 미사일은 이제 더 좋아진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더 좋은 미사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 좋다는 게 그 사거리가 길다는 건가요? 사거리도 길어지고 뭐 중량도 더 늘어나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건데 뭐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현대화한 전술 핵무기라고 했는데 이게 중성자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스 미사일이 대표적인 중성자탄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 중성자탄도 배치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요 시기는 이제 베트남 전쟁 곡이 끝나는 시기. 예, 그 그렇죠. 시기네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 핵 운반체 및 핵탄두들을 보면 뭐 시기별로 배치된 시기도 있고 배치된 기간도 나오고 종류들도 나오는데 어니스트 존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들어왔던 거고 280mm 포, 8인치 곡사포, 핵 파괴탄이라고 돼 있는 건 좀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건데 핵 지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 핵탄두, 폭격기용 핵탄두, 라크로스 미사일, 나이키 미사일, 데이비 크라켓 미사일, 서전트 미사일, 155mm 곡사포 이런 것들이 쫙 들어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간 건 결국 8인치 곡사포와 핵탄두들 그리고 155mm 곡사포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네요. 온갖 그 핵무기의 전시장이었다고 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핵무기를 사실 45년에 처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핵무기들이 상당히 이제 지금으로 치면 구식 핵무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길지 않아 가지고 쏘아서 터지면 아군한테까지 방사선 피해가 오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방사능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막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있는 무기를 해체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낡은 핵무기들을 한국에 그냥 배치를 하는 거예요. 또 자국에서 쓰다가 좀 이제 낡아서 신형 무기가 나와서 굳이 더 쓸 필요 없는 무기들은 또 한국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여기서 거죠. 배치했다가 이제 나간 핵무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다시 본국으로 갔을 수도 있고 제3국으로 갔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이게 장난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3국의 이전 그렇죠. 뭐 이렇게 은밀하게 네. 이 검증을 해야 되겠네 이것도.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관심사인데 한반도에 어디에 배치됐었나? 네.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뭐 다 철수한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 최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핵무기 배치 추정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이 주한미군 기지 내 방사능 감지 장치가 설치된 곳을 추정 지역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방사능 감지 장치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아니고서는 그렇죠.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뭐 사고로 누출이 된다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방사능 감지 장치를 설치한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동두천, 의정부, 대구, 부산, 광주, 군산, 송탄, 송탄은 오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수원, 용산 14곳에 걸쳐서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보면 대부분 뭐 다 이제 미군 기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 아시는 그쵸. 지역일 텐데 예. 서울 한복판도 좀 이게 참 의외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대부분 광역시들 아닙니까? 네. 대도시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에는 거의 대부분 핵무기가 네. 있었다. 네. 만약 저게 사고가 났으면 그 대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끔찍한 피해를 입었겠죠. 요즘에 또 탄저균 때문에 지금 그 시끄럽죠. 난린데 용산이 핵무기가 배치됐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다음에 배치가 확인된 지역,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라 확인된 지역은 이렇게 됩니다. 춘천의 캠프 페이지, 그다음에 군산과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 대전의 캠프 에임스, 용산 기지, 도봉산 무기 저장소 이런 곳에서는 핵무기가 배치됐다라는 걸 확인을 한 곳입니다. 그 추정 지역하고 이게 겹치는데 이거 다른 건가? 이건 이제 추정 지역은 방사능 감지 장치가 있었던 곳을 다 열거한 거고요. 이건 이제 확인이 된 지역들. 더 확인된 거요? 예. 네. 아, 전국에 다 이제 곳곳에 있었네요. 이 여러 무기가 여러 종류의 무기가 곳곳에서 이게 골고루 정말 배치돼 있었죠. 그렇죠. 이게 사고라도 났으면 진짜 완전히 그냥 한반도 자체가 지금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제일 충격적인 건 도봉산에 무기 저장소가 있었는데, 예. 하여튼 도봉산 그 옆쪽에 미군기가 있거든요. 지금 반환 기지로 돼 있는데 네. 여전히 뭐 그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 경찰들이 지키고 네.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기 저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소가 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게 반환을 하면 보통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원을 만들 그게 안 되고 있거든. 해야 되는데. 참 이 사람 도봉산이면 또 서울 시민들이 등산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네. 저런 곳에도 핵무기를 배치해 놨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1983년 5월 3일 중앙일보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잭 앤더슨 칼럼입니다. 핵 지뢰는 군사 분계선에서 1마일 이내에 매설되어 있다. 몇 개는 DMZ 인접 지역에 배치돼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전술 핵무기들이 미군 기지 내에 네. 무기 저장고 내 이런 데에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실전 배치된 곳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DMZ. 이 근처에 핵 지뢰를 매설을 해놨었다는 거죠. 네. 핵 지뢰를 매설해 놓고 이건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실제 사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원격 조종 장치에 의해 폭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뭐 북한의 탱크들이 막 오면 핵 지뢰를 터뜨려서 이 탱크 부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됐겠죠. 이게 1마일 이내에 매설돼 있다 그러면 밀도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죠? 몇 개나 묻혀 어쨌든 이제 있었는지. 이 분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러면은 거의 인간대 민가. 그렇죠. 그죠? 민가죠. 아마 이제 주요 도로들 이런 데 다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그 철수했다는 얘기는 모르죠 아직. 일단은 뭐 철수했다고 하니까. 91년에 철수했다고 얘기는 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네. 네. 이 위치를 또 확인을 해서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어디에 매설돼 있었는지 예. 이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주한 미군 기지는 미군 영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뭘 하든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내 복권 지역이죠. 예. 근데 저 DMZ 근처 인접 지역은 엄연히 한국의 영토 아닙니까? 한국의 이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인데 여기에 미군들이 핵 지뢰를 매설했다는 거예요. 그 저게 과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했을지 통보라도 해줬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정부가 과연 저걸 알고 있었을까? 요거는 국방부에다 한번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봐야 되겠네. 네. 자, 어쨌든 이게 누출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 근데 실제 민가에 가까이 그 핵무기 자체가 배치돼 있었다는 것이 이제 또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거를 얼마나 알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공개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지금 단지에 철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